지난번에 현재 촬영하고 있는 딱 이 장소에서 어떻게 조명을 치고 배경 컬러를 바꿀 수 있게 셋업을 했는지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은 인서트 촬영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제품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촬영하는 방법은 결국 촬영하려는 영상의 성격에 맞춰야겠죠. 제가 촬영하는 영상의 목적은 시청자에게 실감나는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하는 영상은 최종적으로 가장 사실적이면서도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본인이 원하는 영상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주관적인 시점을 포함하길 원한다든지 아니면 심미적으로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표현하길 원한다면 그건 또 다른 촬영 방법과 후반 보정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는 인서트 영상에 무빙이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영상의 한 앵글로 담기 힘든 제품의 모습을 앵글 이동으로 연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압식 삼각대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무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목적은 제품에 대해 최대한 실감나게 간접 경험을 주는 데 있는데요. 고정된 앵글에서는 원근감과 공간감을 느끼기가 힘들어서 제품의 실제 사이즈와 질감, 부피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인서트를 촬영하는 중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는 근거리에 있는 피사체와 원거리의 배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그 차이를 통해서 물체의 현실적인 존재감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목적으로는 삼각대가 아니라 슬라이더를 사용하는 편이 더 유리해요. 슬라이더는 앵글 내에서 피사체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면서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비싼 슬라이더도 써보고 또 저렴한 것도 써보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더만도 쓸 수 있고 여기에 회전축을 더해서 더 다양한 무빙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예 삼각대 하나를 완전히 슬라이더용으로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으로 구성품에 슬라이더 보조 지지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슬라이더 전체 길이를 사용해도 흔들림 없이 쓸 수 있고 여기에 회전축 2개를 더해서 패닝과 틸팅까지 좀 더 다채로운 무빙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더와 회전축에 각각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하거나 회전시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각각의 조작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쓰는 모든 무빙은 앱을 통해서 컨트롤하게 돼요. 앱으로 원하는 시작 포인트를 A 포인트로 지정하고 또 원하는 최종 지점을 B 포인트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속도를 설정만 하면 이제 완전히 동일한 속도와 무빙으로 슬라이더와 패닝, 틸팅 축이 부드럽게 움직여요. 인트로에서 데스크의 제품들이 하나씩 생기는 연출을 했는데요. 완전하게 동일한 앵글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디졸브 효과를 주면 좀 신기하게 합성된 듯한 영상을 손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모터 힘이 세서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출 필요도 없고요. 미러리스의 표준 줌렌즈 정도의 조합은 거뜬히 지탱 가능한 수준이라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세팅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반면에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도 있었어요. 포인트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앱으로 원하는 위치를 잡아주고 다시 이동해서 지정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에델크론처럼 포인트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모터의 저항이 아예 없어지면서 손으로 직접 위치를 설정하고 저장, 그리고 다시 손으로 움직여서 저장, 이런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에델크론까지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딱 이 기능이 필요해서거든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비용 차이가 많이 나서 당분간은 지폰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 가격에서 이 정도의 무빙을 보여주는 전동 슬라이더는 딱히 옵션이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제가 배경 조명 셋업하는 영상은 이미 소개한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품 촬영할 때 하나 있으면 진짜 유용한 핸디 조명 소개할게요. 이것도 긴 라이트바 형태를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들기도 무겁고 고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작은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이즈가 작죠? 그런데 이게 밝기가 엄청나게 밝아요. 1m에서 3450 룩스, 리플렉터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6790 룩스인데요. 사실 어지간한 규모에서는 메인으로 써도 될 만큼의 밝기입니다. 저도 이게 너무 밝아서 거의 디퓨저를 기본으로 착용한 채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또 같이 사용하는 배터리 그립을 사용하면 완벽하게 무선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충전만 잘 해놓는다면 사용하기 정말 편합니다. 사실 제가 촬영하는 제품을 보면 생각보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명 세팅이 되어 있더라도 디테일한 모습을 촬영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음영 부분이 생겨요. 이런 곳에 일부 조명을 채워주는 용도로 자주 사용합니다. 슬라이더랑 같이 쓰면 더 좋은데요. 어차피 무빙은 슬라이더가 알아서 하니까 저는 결과물을 보면서 조명만 손에 들고 비춰주면 됩니다. 또 일부 컷에서는 일부러 조명을 좀 같이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촬영을 하는데요. 반사되는 모습이 바뀌면서 질감이 잘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호텔의 조도가 낮아서 지난번에 애플 출장으로 미국 다녀올 때도 이 조명 하나만 트렁크에 넣어가서 촬영했는데 아주 요긴하게 잘 써먹었습니다. 카메라 관련 액세서리는 써보면 써볼수록 가장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영상의 목적이 정해지고 방법이 결정되고 나면 그 목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입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과 슬라이드 정말 많은데 최근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것 같아서 오랜만에 촬영 관련된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다양한 촬영 관련 액세서리와 촬영 팁들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진짜 재밌는 게 이게 비싸다고 다 저한테 맞는 제품이지는 않더라고요. 잘 쓰는 제품을 찾게 됐을 때 더 기쁨을 느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쓰고 있는 제품 있으면 가격이 비싸든 싸든 상관없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저도 좀 보면서 공부도 하고 써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